안녕하십니까. JIBS 아침 뉴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에서만 500곳이 넘는 무더위 쉼터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권민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제주 시내 한 경로당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선 폭염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 매일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습니다. 제주 지역 무더위 쉼터 500여 곳 가운데 이런 경로당이 80%가량을 차지합니다. 집에 있으면 찜통보다 더 더워, 불통이야, 불통. 여기 오면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회원이 아닌 사람은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아닌 다른 무더위 쉼터 상황은 어떨까? 야외에 마련된 한 무더위 쉼터를 확인해봤습니다. 나무 그늘이 전부인 쉼터. 시원하기는커녕 푹푹 찌는 무더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도내 무더위 쉼터 10곳 가운데 한 곳은 이곳처럼 야외 쉼터인데요. 한낮에는 35도 넘게 치솟으면서 사실상 무더위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만으로는 지금 아무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쉼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시원한 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내이면서 누구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무더위 쉼터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절반 이상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고 평일에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나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운영한다는 무더위 쉼터를 확인해봤습니다. 주말에도 운영한다는 50여 곳을 대상으로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운영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이 중 7곳은 당초 공지와 달리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더위 쉼터이기는 한데 주말에 문 안 열어요.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는 쉬거든요. 무더위 쉼터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데다 현장 공간이나 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지정만 하다 보니 곳곳에선 이용할 수 없는 말뿐인 무더위 쉼터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뒤늦게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전력 수요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전력 수요가 최대 1010메가와트로 일주일 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이른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의 90% 수준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면 지난 2022년 8월 기록됐던 여름 최대 전력 수요인 1100메가와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거래소는 현재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전력 수요 증가세와 수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내일까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 2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휴폐업과 실직, 일용자, 보험료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JIBS는 이 시간을 통해서 크루즈 관광의 문제점 등을 집중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출입국 절차는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체류 시간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크루즈 산업의 현 주소와 한계, 앞으로 과제까지 중국과 일본 현지 취재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제주 크루즈 관광 성장을 가로막는 출입국 문턱의 실태를 김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0만 톤이 넘는 크루즈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많게는 5천 명을 넘는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크루즈는 올해만 300차례 넘게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지부진한 출입국 절차입니다. 현재 제주 강정항 출입국 절차에 평균 3시간이 소요돼 체류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오히려 관광이나 지역 내 소비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时间是有点短了，应该让我们在岛上过夜，待24小时，那是最好的。
중국 크루즈 수요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모항기지인 상하이 우송커왕. 첨단 출입국 심사대를 도입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해 출입국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운영을 시작한 우송커왕은 현재까지 2,400항차 여행객 1,500만 명 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크루즈 4척이 동시 접안하고 연 330만 명 여객 처리가 가능한 데다 시설 규모는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로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服务的角度来讲，我们这里的刚才大家也参观了，我们的口岸边检单位，这个通关这个上效率是非常高的。大家看到我们除了一些人工智能的设备都增加进去了。对，我们尽量让客人无感知的这个通过码头上船。 제주는 뒤늦게 무인 출입국 심사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와 운영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 간소화 절차는 해외에서도 크루즈 유치의 핵심입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 국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인프라 투자의 지속과 다변화되는 크루즈 라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집중이 앞으로 크루즈 산업의 추가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크루즈 선상에서 JIBS 김지훈입니다. 제주 해역에 해파리 주의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독성 해파리 출현 빈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포항과 법한포구 연안에서 지난 18일 기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출현율은 이달 초 12.9%에서 36.3%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제주 지역 노무라 입깃 해파리 발견 신고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18건이 접수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버스가 감차된 노선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노선이 개편됩니다. 제주저수도는 다음 달부터 통학과 통근 시간을 고려해 10개 노선에 14대의 맞춤형 버스를 투입하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용 버스도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도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자치도는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90km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고 중복 노선과 비효율 노선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은 노선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위해 64대 버스 감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에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귀포시는 32.3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제주도 북부와 남부 중산 간의 폭염이 확대, 강화되면서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최고 체감 온도도 33도에서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강한 만큼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라산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 28도, 서귀포 29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 제주 34도, 서귀포 31도로 어제와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을 비롯한 인천과 양양공항에는 급변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태풍 개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내일부터 제주도 풍랑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당분간 해안가와 중산간 이상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무 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제주자치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논란 속에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무 부교육감 임명과 관련 절차들을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무 부교육감이 주력해야 할 사안으로는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을 꼽았고 자격 기준을 묻는 질문엔 유아나 특수교육 전공, 디지털 관련 등 다양한 분야가 자격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교육청은 TF팀을 꾸려 임용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등 정무 부교육감 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는 방식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외국인과 알선책들이 무더기 구속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여객선에 선적하는 화물차 짐칸에 숨어 무단 이탈을 시도한 혐의로 베트남인 5명과 알선 운반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무단 이탈자들을 모집하고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무단 이탈 알선 조직이라며 베트남 현지 알선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시즌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제주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임진희 선수를 비롯해 박성현과 유혜란 등 국내 정상급 선수 13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선 8, 9번 홀을 대상으로 버디 개수만큼 물품 등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제주 삼다수 나눔홀과 기부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편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교육의원만 위원장으로 배정한 건 편파적인 의회 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정당 위주로 특별위원회가 배정된 사례가 없어 공적 자리를 사적으로 거래하는 행태라며 타협과 배려의 의회 운영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수소 관련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와 행원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방문해 그린수소의 생산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해준 도민과 마을 주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린수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는 2035년 청정에너지로 전력원을 100% 대체하고 제주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수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발레 무용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제주아트센터에서 2024 국제 스페셜 발레 갈라 공연이 열려 국내외 20여 명의 무용수가 고전과 창작 발레 등 9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제주 출신으로 도쿄 시티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손윤호가 고향에서 솔로 춤을 선보이는 등 국내외 무용수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제주 시티 발레단 주최로 무용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3곳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됩니다. 제주자치도와 개발공사는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연동에 96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1도 2동 2곳에도 59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23세대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구도심과 읍면지역 등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건립부지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 역사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됩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탐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제주인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제주 역사관 조성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1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선 사업 대상지 현황과 여건 분석, 후보지 검토, 타당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용역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등의 행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